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해서 공부하기 좋네요. 오늘 재밌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좀 힘이 드실 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까먹을지 몰라서 그런데 1시간 맞추 두 번째 시간 때 제가 이거 핸드아웃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설계 부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한 장 더 있는데 그거는 정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풀어볼 거고, 제가 어젯밤에 새벽에 자다가 이거 하나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서 좀 하는 건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할 거는 62페이지네, 그죠? 62페이지. 보시면은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의미들도 이제 하나씩 배워보실 텐데요. 63페이지 키워드 한번 먼저 볼까요? 키워드, 기본적 이해, 모델링이나 뭐냐, 뭐 설계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폭포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우는 그 단계랑 똑같습니다. ERD, 그게 제일 중요하죠. ERD. 그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단골로 나오는 거고요. 무결성 제약 조건, 이것도 단골 주제입니다. 키, 이것도 뭐 단골 주제고요. 간단한 거니까, 근데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관계 모델의 변환, 이거는 그 감리사, 특히 이제 DB를 감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리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거, 이제 지적해 줘야 될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시험에도 꼭 나오겠죠.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씩 나오기도 하고, 관계 모델의 변환이 뭔지, 그다음 참조 무결성, 얘도 뭐 거의 2년에 한 번 나오다가 1년 쉬면 또 2, 3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약한 엔티티, 이것도 좀 중요할 거고, 관계 대수, 이것도 어떨 때 두 문제까지도 나오고, 되게 많네요, 그죠? 다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매년 나오는 굉장히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고요. 근데 시험 범위는 우리가 배우는 거를 벗어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공부할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고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 괜찮아요.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DAP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수준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거를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수 맞추기에는 좀 더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범위도 넓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데이터 모델링이란 뭐냐? 64페이지 나옵니다. 자, 모델링 하러 갔어요. 제가 이제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냈어요. 이 강의,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이 강의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세요. 설계해주세요. 라고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현재 이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시스템만의 테이블로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추상화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추상화. 그래서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디테일한 실체화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를 그대로 컴퓨터에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걸 추상화시켜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느냐? 자, 일단 방법이 핵심적인 거를 먼저 뽑아요. 우리가 엔터티라고 얘기하는 핵심되는 주체를 먼저 뽑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되는 건 뭘까요? 수강생, 그죠? 그 다음에 강사, 그 다음 또 뭘까요? 메토, 이호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주로 뭐예요? who, what, where와 관련된 육하 원칙에 따라 이 세 개와 관련된 이 who, what, where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핵심 엔터티가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얘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런 기자재 많고 형광등, 불빛, 책상, 의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 세계에 있는 거지만 중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죠. 저 뒤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넣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거는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처음 생각할 때는 핵심 엔티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 who, what, where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요? 예를 들어 강사 그러면 저 최병주라고 하는 강사의 속성 굉장히 많죠. 하다못해 제가 집에 애가 누가 있고 집이 주소가 뭐고 제가 어디를 나왔고 이런 것들 다 저의 속성이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죠? 왜? 이 현실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르치다. 가르치는데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르칠 때 필요한 것만. 수강생들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수강생들의 필요한 것만 뽑으면 돼요. 그 다음에 관계. 책상과 나, 강사와 수강생들 간의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 물론 개인적인 관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실제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거기서 추상화시켜서 필요한 것만 뽑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추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거기 보시면은 개체 특성값,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개체 타입으로 만드는 거는 추상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추상화 과정을 시켜가지고 걔를 컴퓨터 세계에다 집어넣는 거는 뭐예요? 추상화 시키고 나면 논리적 구조, 즉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스키마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논리적 스키마를 물리적 스키마, 즉 컴퓨터 안에 집어넣는 물리적 구조로 만드는 과정. 여기까지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한다. 자, 데이터 모델 3요소 밑에 3개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 그다음에 연산, 그다음에 제약 조건. 데이터 구조 모델의 3요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설계할 때 보면 또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해요. 데이터 구조는 우리가 스키마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키마 모델링.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걸 우리가 스키마라고 했죠. 논리적 구조를. 그다음에 연산이라고 하는 건 트랜잭션 모델링이라고 해요. 별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트랜잭션 모델링은 다루지 않죠. 그죠? 범위는 아닙니다. 밑에는 제약 조건. 이거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제약 조건. 이거는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3요소는 3가지. 즉 데이터를 모델링해라 라고 하는 것은 3개를 다 해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거를 배우게 되겠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생명 주기 설계 단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중요한 거는 개념적 설계라고 하는 거에다가 좀 적어 놔주세요. 개념 설계를 할 때는 뭘 하는 거냐면 거기는 DBMS 독립적이다 그랬죠. 개념 설계할 때는 내가 오라클을 쓸 건지 MySQL 쓸 건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DBMS 관계없이 그냥 개념적으로 하는데 어떤 걸 하는다? 핵심 엔터티와 그 관계에 대해서만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엔터티라고 하는 거 좀 적어주시고요. 자, 논리적 설계 가시면은 밑줄 거죠. 목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 목표 DBMS에 맞게끔 스키마를 만들어야 된다. 그 차이를 좀 적어 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구 분석 쪽에다가 이제 하나 더 언급해 주세요. 여기다가 성능을 고려해야 된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성능을 고려하는 시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가끔 물을 수 있습니다. 출제되기도 했고요. 그거는 요구 분석 단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얼핏 생각하기에는 물리적 설계할 때 성능 고려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 요구 분석할 때 이 테이블에 트랜잭션이 얼마나 되고 데이터량은 얼마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뒤 페이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는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개념 설계부터 하나씩 쭉 갈 텐데요. 개념 설계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안 쓰거든요. 요즘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공공은 FM대로 많이 하는데 공공에서도 개념 설계를 잘 안 해요. 개념 설계와 논리 설계를 그냥 합쳐서 이렇게 같이 해버리니까 잘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개념 설계는 머릿속에 있고 논리 설계를 바로 해버리는데 즉 요구사항을 가지고 논리 설계를 해버리는데 그 사이에 개념 설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념 설계를 논리 설계로 변환하는 거 또는 개념 설계 없이 요구사항만 주고 논리 설계로 만들어 놓은 거, 설계가 잘 되느냐, 이거를 이제 감리하는 거거든요. DB 설계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결국 개념 설계로부터 또는 요구사항과 개념 설계로부터 논리 모델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잘 표현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공부를 할 겁니다. 한 시간 동안. 보시면 개념 설계 두 번째 가 보시면 개념적 스키마 모델링 해서 개체 분석, 속성 합성 있는데 예전에 이거 공부 다 했어요. 시험도 나오기도 했고, 근데 요즘은 안 나와요. 그냥
용어만 알아봅시다. 뭐냐면 개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번 설계해봐 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개체부터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개체부터 속성, 관계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개체 분석 방법이고요. 속성,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기존 시스템이 있어요. 리뉴얼하기도 하고 뭐 고도화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때요? 기존 시스템 매뉴얼도 있고 사용자 설계서도 있고 뭐 화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속성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바텀업 방식으로 가는 게 이거다. 그래서 용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넘어가고 거기 밑에 있는 뭐 트랜잭션 모델링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랜잭션 모델링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논리적 설계. 자, 이제부터 논리적 설계를 할 건데 논리적 설계 모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관계형 모델, 중간에 네트워크 모델, 계층 모델. 근데 요즘은 네트워크 모델과 계층 모델은 안 써요. 요즘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하면서 이 네트워크 모델이 약간 좀 대두되고 있기도 해요.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아니고 아직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정도의 정형화된 그런 걸로 이제 되지는 않아서 어쨌든 우리 시험 뭐냐? 관계 모델에 대해서만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만 가면 네트워크 모델은 뭐냐면 위에 교수와 학생, 뭐 지도하고 과목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살표가 있는데 하살표가 출발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너라고 불러요. 오너. 그러니까 교수가 오너가 되고 하살표를 받는 부분을 멤버. 그래서 오너와 멤버 이렇게 부른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계측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위에 있는 교수, 밑에 있는 학생, 얘를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그냥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시험에는 안 나오진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관계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관계 모델의 개념적 모델링을 한 다이어그램이에요. 개념적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계형 모델을 만들 때는 이제 첫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박스죠. 박스 기호. 이건 뭐야? 엔터티예요. 엔터티. 또는 개체 타입. 개체를 표현할 때 쓰는 개체 타입, 엔터티. 얘는 릴레이션십이에요. 이런 관계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는 어트리뷰트예요. 어트리뷰트, 속성.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수라고 하는 엔터티 밑에 교수 번호, 교수 이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속성들이 있죠. 속성들이 있고 학생이라고 하는 엔터티 밑에도 학번, 이름 이런 것 같은 속성.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컬럼들이 속성이 되겠죠. 엔터티는 테이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수와 학생이라고 하는 두 엔터티 간에 릴레이션이 걸려 있어요. 뭐요? 지도라고 하는 릴레이션으로 걸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ERD 하는 기본적인 그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학생과 과목이라고 하는 거에 릴레이션십에 보면 등록이죠. 예, 학생이 과목을 등록하는 관계가 있죠. 근데 관계, 즉 릴레이션십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적이라고 하는 속성이 붙어 있죠. 자, 여기다 빨간 별표로 한번 적어 놔 주세요. 관계 속성 또는 설명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설명 속성. 이 릴레이션십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속성이 붙어 있는 거. 보통 속성은 개체에다 붙어요. 근데 관계에다 속성이 붙어 있는 얘를 특히 설명 속성 또는 관계 속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설명 속성 또는 관계 속성. 여기다 별표를 치시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개념 모델에서는 얘가 나타나요. 근데 논리 모델에 가면 저런 거는 없어져요. 없어지는 얘기는 뭔가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바뀐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속성이, 설명 속성이 붙어 있는 릴레이션십은 논리 모델에 가면 뭘로 바뀌어야 된다? 테이블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얘는 남아있으면 안 돼요. 테이블로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가 모델을 변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변환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설명 속성은 테이블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강의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에 설명 속성이 또 두 개 더 붙어 있죠. 얘들도 그래서 당연히 강의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테이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 강의. 이 강의에도 뭔가 다른 속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강의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이라고 하는 거 보면 M 대 M이죠. 학생과 과목. 즉, 한 학생이 과목을 여러 개 수강 등록할 수 있고, 한 과목에도 학생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거는 M 대 M이에요. 자, 개념 모델에서는 M 대 M이 존재를 합니다. 개념적 모델에서는. 근데 논리적 모델에 가면 ERD에 M 대 M이 있으면 안 돼요. M 대 M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ERD는 논리 모델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회사 가가지고 ERD를 봤는데 논리 모델인데 100% 거의 99.9% 논리 모델입니다. 논리 모델인데 M 대 M이 있더라. 그건 잘못 그린 거예요.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설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M 대 M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변환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M 대 M의 관계를 가지는 릴레이션십, 즉 이 등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은 테이블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별표 쳐주세요. 여기서 벌써 두 개 나왔죠. 이 개념 모델에서는 논리 모델로 가면은 나타나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 속성과 그 다음에 M 대 M의 관계를 가지는 릴레이션십. 얘들은 테이블로 변환되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자,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또 반복이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물리적 설계 쭉 나오는데 물리적 설계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에서 물리적 설계에 대한 걸 따로 묻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물리적 설계 안에도 공부할 거 되게 많죠. 실제 테이블을 만들 때 뭐 테이블 스페이스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PCT 트리를 뭘 할 거고 막 내용이 많은데 거기까지 깊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근데 좋은 얘기들 참 많습니다. 근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설계 프로세스 요약 부분에 보시면 뭐 쭉 있는데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적 설계할 때 목표 DBMS의 특성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논리 설계에서 논리적 스키마를 만들어가는 하살표, 위로 쭉 올라가는 하살표 안에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규화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화도 이게 굉장히 그 정답이 딱 나와 있거든요. 정규화는 수학적으로 증명되어진 이론이에요. 우리가 SQL 또는 DBMS라고 하는 게 결국 수학에 있는 집합 모델과 위상 수학과 이런 것들 수학적 이론으로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에 수학자가 만든 거예요. DBMS 모델 자체를. 그래서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철저하게 수학 이론에 따라서 집합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내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때요? 감리사들이 지적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겠죠. 설계를 했는데 업체가 정규화도 안 했어요. 그럼 감리사가 지적하면 아무 말을 못 해요. 다른 거는 수행사가 가끔씩 컴플레인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요구사항에 의하면 이렇다 말하면은 사실 좀 밀릴 수 있어요. 왜? 업무는 그 사람들 더 잘 나니까요. 근데 정규화 같은 거 하고 물리 모델은 어때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잘 나오고 감리사들이 많이 써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규화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정규화 실수해가지고 놓치고 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정규화까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오전에 한번 할 건데요. 거기서 이제 정규화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본격적으로 ERD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ERD.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개념 모델에 있는 ERD예요. 이게 개념 모델인지 논리 모델인지 어떻게 합니까? 딱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 릴레이션십이 그려져 있으면 이건 개념 모델이에요. 논리 모델은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릴레이션십이 다른 걸로 뭔가 변환이 돼야 돼요. 없어지거나 테이블이 되거나 포린키가 되거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개념 모델인데, 자, 개념 모델에 이런 것이 있을 때 논리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ER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뭐 피터 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첸 표기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 만든 이제 표기법이 이제 에 따라서 이름을 첸 표기법이라고 불러요. ERD 표기법 가장 많이 쓰이죠, 요즘. 요즘이라보다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표기법이죠. 자, 우리가 하기 전에 참고로
ERD를 그리는 표기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ERD 표기법. 굉장히 많아요. ERD를 표기하는 방법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첫 번째. 예전부터 많이 쓰는 거는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기법이에요. IE 표기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커 표기법. 리차드 바커 표기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피터 첸 표기법이 있어요. 교과서나 교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첸 표기법이 있고, 네 번째가 민맥스 표기법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은 주로 얘나 얘로 나와요. IE 표기법이나 바커 표기법으로 주로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바커 표기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 정부에서 뭐 제일 많이 밀고 있는 게 이제 바커 표기법이에요. 표준으로 거의 쓰고 있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좀 추세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얘도 아셔야 돼요. 네, 가끔 얘도 나오거든요.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방식이니까. 자, 이 네 개 표기법으로 하나의 모델을 똑같이 이제 그려볼게요. 동일한 모델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부서와 사원이라고 하는 엔터티가 있고요. 엔터티가 있고, 한 부서에는 사원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아직 사원이 배정되지 않은 부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스펙이 있을 때 먼저 IE 표기법은 이렇게 점선으로 갑니다. 점선인데 한 부서에는 사원이 한 명이거나 없거나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하죠. 없거나 한 명이거나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원은 부서에 하나의 부서에만 존재해야 된다. 0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만 소속돼야 된다. 그러면은 IE 표기법으로는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관계명을 적죠. 소속. 이렇게 적어요. 물론 이거는 소속을 여기도 적고 여기는 뭐 포함하다, 소속 이렇게 관계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고요. 똑같은 요구사항을 바커 표기법으로 적으면 부서 이렇게 사원이 있을 때 조금 특이해요. 부서에는 사원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갈 때 점선으로 가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원은 반드시 한 부서에 소속해야 되죠. 그러면 직선으로 가요. 직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필수냐 옵션이냐라는 것을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 부서는 사원이 없어도 되는구나. 필수가 아니구나. 근데 사원은 반드시 부서에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해석하기를 부서에는 사원이 없어도 되고 한 명이거나 여러 명 되겠구나. 되는 거죠. 사원은 반드시 한 부서에만 반드시 소속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 이렇게 적어줍니다. 펜이 없네요. 흰색 펜이. 이게 소속 적어줍니다. 자, 첸 표기법을 보시면 부서, 사원 똑같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릴레이션십이 들어갑니다. 릴레이션십에서 소속이라는 릴레이션십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해서 이 릴레이션십에 1대 n 이렇게 들어가요. 1대 n. 그런데 사원은 부서에 반드시 소속돼야 되죠. 그럴 때는 여기 두 줄이 들어갑니다. 두 줄이 들어가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두 줄로 들어가면 전체 참여라고 해요. 전체 참여. 한 줄인 경우에는 부분 참여. 즉 전체 참여는 필수, 부분 참여는 선택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다음에 참고로 그냥 민맥스를 보시면 민맥스는 사원 부서가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고요.
부서는 사원을 어떻게 해요? 최소 0명에서 n개, n명까지 할 수 있고, 사원은 부서를 어떻게 해요? 최소 1, 최대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민맥스 표기법이에요. 부서는 사원에서 최소 0명에서부터 최대 1, n명까지 이렇게는 최소 다 1. 그죠? 다 같은 표현법이에요. 우리 시험은 얘는 잘 안 나오고요. 얘가 주로 나오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예문으로 이런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얘로 바꾸세요. 뭐 이렇게 나와요. 즉, 첸 표기법은 논리 모델에서는 안 써요. 우리가 릴레이션십은 논리 모델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런 첸 표기법을 보여주면서 얘로 바꾸세요. 또는 얘를 가지고 정교화를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얘를 모르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더 배울 건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얘는 점설일까요? 여기에서 실선은 무슨 의미일까요? 실선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 질문. 얘는 그냥 부서는 사원에 대해서 한 명은 표시가 없네요. 그죠? 한 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또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거는 기본이니까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제 시험은 이제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교재의 밑에 ER 모델 다이어그램의 표기법에서 네모 박스는 엔터티고요. 자, 네모에 두 줄 된 거 있죠. 얘는 약한 엔터티예요. 약한 엔터티. 약한 엔터티가 뭐냐? 그래서 시험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뭐 네모 박스 누가 모르겠어요? 감리사 보러 오시는 분들이 엔터티가 뭔지 다 알죠. 근데 약한 엔터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시험이 이런 것만 나옵니다. 약한 엔터티. 뒤에 가서 배울게요. 관계도 당연히 약한 엔터티, 일반 관계 타입, 즉 릴레이션십이 있고요. 두 줄로 된 많은 목걸은 약한 관계 타입, 약한 릴레이션십이에요. 어트리뷰트. 밑에 어트리뷰트에 줄 거였으면은 약한, 그러니까 키 어트리뷰트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원이라고 하는 엔터티가 있어요. 사원이라고 하는 엔터티에 이렇게 속성들이 있는데 4번, 이름,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뭐다? 키 어트리뷰트예요. 그죠? 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도 이게 일반 속성인데, 이런 것도 있네요. 속성에 두 줄 된 게 있어요. 속성에 두 줄. 얘를 우리가 다치 속성이라고 불러요. 다치,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속성.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속성.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취미라고 하는 거 봅시다. 취미. 사원의 취미를 관리해요. 그런데 이게 다치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셔야 돼요. 취미가 있는데 그냥 뭐 콤마콤마 해가지고 쭉 텍스트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칠까요? 아닐까요? 몰라요. 근데 요구사항에, 아니면 그 회사에서는 그 취미를 가지고 각각 취미별로 자꾸 뭔가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취미가 같은 사원들끼리 동호회를 조직해 준다든지, 아니면 취미를 가진 사람들한테 뭔가 복지 정책을 해준다든지, 우리 회사에서 취미에 관련된 통계를 뽑는다든지, 즉 취미에 각각이 뭔가 의미 있는 하나의 값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걔는 뭐예요? 여러 개가 있더라도 걔는 각각을 잘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RD에 동그라미가 두 줄이 그려져 있다. 그런 얘기는 요구사항에서 이거는 다치 속성으로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취미를 그냥 한 줄이다 그러면 얘는 그냥 다치 속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두 줄로 됐다는 얘기는 이미 다치 속성이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그러면 다치 속성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개념 모델에서는 이런 표현이 되는데 논리 모델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변환해야 돼요. 뭘로? 테이블로 변환. 자, 3개 나왔죠? 테이블 변환하는 거. 다치 속성은 우리가 테이블로 변환돼야 된다. 어떻게 변환하는 건지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하나씩 볼 겁니다.